5월 25일 그렇게 중요했던 그 순간인데 검찰과 경찰이 손발이 안 맞아 헛발질을 많이 했던, 헛손질을 많이 했던 그 시점입니다. 자, 비밀 텐트가 하나 있었다는데, 그리고 폐 터널도 있었다는데, 과연 유병헌 씨의 죽음 전후로 어떤 일이 있을까? 그 퍼즐 조각을 맞추는 노력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자가 우연인지 그 주변을 둘러보다가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네. 동아일보 기자들이 직접 네. 유병헌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숲속의 추억 별장부터 그 일대를 둘러본 게 됐는데요. 그 네. 과정에서 숲속의 추억으로부터 약 네. 250m 떨어진 지점에서 네. 화면에 보시는 저 텐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제 동아일보 기자가 우연히 뒤쪽을 유병헌 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보다가 발견한 건데, 신문 보니까 2013년 8월 26일? 작년 신문이네요. 네, 저 안에서는 옷가지 하고 그다음에 네. 일부 음식물 그리고 성경책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누군가가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그 추정이 가능했는데요. 네. 경찰도 5월 26일경에 저 텐트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단순하게 저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만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네. 동아일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 오늘에서야 저 안에 있는 물건들을 회수해서 네. 지문도 분석하고 또 어떤 사람의 흔적이 있었는지 정밀 감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경찰은 이 텐트의 존재를 알았을지, 동아일보 기자가 현장 간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기자인데, 그렇죠. 숲속의 추억이란 곳에서 문제의 의문을 갖고 과연 어떻게 도주했을까? 유병헌 씨의 행로를 쫓다가 한번 가봤더니 마주한 것이 바로 화면에 보시는 저 텐트입니다.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말린 과일도 유병헌 씨가 자주 갖고 다녔던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 저희가 현장에서 저 텐트를 발견한 동아일보 조동주 기자를 현지에서 전화 인터뷰해 봤습니다. 왜 이 기자는 쉽게 발견한 걸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을까?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숲속의 추억으로 갔던 건 23일 오전이었습니다. 당시는 유병헌이 별장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라 아무도 없었는데요. 별장 뒷문으로 나가서 왼쪽 숲을 지나서 100m 정도 가면 강가로 나 있는 배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배수로를 타고 내려가면 이제 갯가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천을 타고 한 150m가량 올라가면 왼쪽에 텐트가 나옵니다. 그 한 250m 정도 되는 길이라서 그렇게 길진 않지만 길이 좀 험준해서 저는 한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과 한 10분 거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숲속의 추억. 저희가 지금부터 지도를 좀 공개해 드릴 건데요. 위성 지도입니다. 큰 틀에서 이 지역을 좀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서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연두색 텐트 보셨잖아요. 아까 보신 건 여기고요. 숲속의 추억이란 별장 여기니까 진짜로 요 거리. 산길이니까 좀 시간이 걸렸겠습니다만 딱 10분 걸렸다 하더라고요. 추억의 별장, 숲속의 추억 별장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네. 왼쪽으로 150m 정도 네. 나가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폐 터널도 보이고 저희가 좀 잠시 후에 그 영상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5월 25일 밤 26일로 넘어간 그 새벽에 유병헌 씨는 혼자 도주했죠. 이 도주 경로가 어딜까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네. 저기 숲속의 추억에서 약 2.5km, 직선거리로 2.5km 아래쪽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북쪽으로 좀 올라가 보는데요. 예. 이 17번 국도를 좀 쭉 지도를 반대로 돌려서 예. 북에서 남쪽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냐면요. 네. 바로 시체가 발견된 장소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기에 가운데에 있는 네. 그 중앙 분리대 네.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지금 유병헌 시신 발견 장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해터널을 지나가지고 네. 지금 현재는 송치 터널까지 거기까지 가서 돌아와서 와야 됩니다. 지금 하종대 부국장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 17번 국도, 제가 여기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몰랐는데 여기 중앙 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걸어선 지날 수 없다 그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예. 17번 그리고 국도 영상 있으면 잠시 후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숲속의 추억에서 네. 하나는 계곡, 텐트가 있는 네. 곳이 숲속의 추억에서 약 250m, 좀 그 자리를 아까 처음으로 좀 돌려서 앞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앞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예. 네.
자, 한번 그러면 보겠습니다. 숲속의 추억에서 왼쪽으로 가면 계곡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 계곡이 약 250m, 그 계곡을 따라서 네. 150m 가면 계곡이 나오고 네. 그 계곡을 따라서 약 100m를 더 가면 그 연두색 텐트가 나왔다라고 그럽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17번 국도인데요. 남북으로 나 있고요. 예. 국도 동쪽인데 예, 이 동쪽인데- 별장을 떠나 나중에 보니까 요 폐터널을 통해 예. 들어가서 길을 건너는 방식 예, 말고는 너무 길을 빨리 건너죠. 돌아가서 지금 제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다시 처음부터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여주시면은 다시 아니요.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예. 여기서부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서요? 네. 예. 지금 그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지금 숲속의 추억이 있는데, 네. 예. 지금 어디 쪽에서 봤는지, 북에서 남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북에서 남쪽으로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네. 이 폐철도 터널 출구로 나와서 네. 이걸 오른쪽으로 도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길의 오른쪽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이제 하면은 이제 시신 북쪽에- 발견 장소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 이 17번 국도를 건너서 예. 차를 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네. 그 터널, 송치 터널 위쪽으로 해서 산을 타고만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송치 터널까지 가려면은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폐철도 터널을 지나가게 되고요. 왼쪽으로 가게 하면 계곡을 통해서 텐트 쪽으로 건너가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야 17번 국도를 위로 건널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17번 국도에서 아주 가깝고 그러고 보니까 나무가 없이 주변에 민가도 50채 있다 그러니까 꽤 가까운 곳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예. 숲속의 추억에서 위로 돌아 이렇게 17번 국도를 건너서 국도 왼쪽 편으로 넘어와서 여기까지 이동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네. 바로 유병원 씨는 네. 직선 거리는 2.5km 뿐이 떨어져 있지 않지만 네. 실제로는 적어도 가장 적게는 5km, 네. 길게는 8km 이상 산길을 걸어서 네. 그 장소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네.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쩐지요. 제가 처음에 왜 500만 원짜리 신발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을 때 굉장히 낡았다 그랬잖아요. 예. 이러니까 이렇게 숲속을 산길을 5km 이상 걸은 거네요. 또는 7km 이상 걸었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흙이 많이 묻고 예. 그랬군요. 그것도 낮에는 네. 숨어 있거나 그렇죠. 좀 조용히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밤에 이제 어둠이 좀 짙어올 때 그때 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산길을 가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그리고 네. 진흙탕이나 아니면 계곡에도 빠졌을 가능성도 물에 많이 젖었을 가능성, 발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근처, 이 매실밭 근처, 이 근처에는 공동묘지도 있고요. 굉장히 이동하거나 이런 데 불편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여기까지 흘러 오게 된 겁니다. 일단 누군가가 사망한 유병원 씨를 여기로 옮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거를 갖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전히 현재까지 검찰이 큰 그림을 못 그렸는데요. 중요한 사람이 양회정 씨입니다. 목수 출신으로요. 안성에는 금수원에서 여러 가지 노동을 하고 또 나중에 신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운전기사 10가지 했던 양회정 씨인데 자, 양회정 씨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양회정 씨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회정 씨 지인과 나눈 전화 통화를 저희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양회정 씨 아주 가까운 사람 얘기인데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말로는 24일날 추억의 별장인가 거기서 헤어졌대요. 회장님은 거기 주무시고 저는 다른 데 가서 이제 살아 나오는데 이제 서로 이제 몸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나오셨대요. 나오셔서 이제 좀 이렇게 있다가 잠이 들었대요. 다른 데 거기. 그 전날 만난 이후로는 못 만났죠. 아니 25일날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말로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들이닥쳐서 못 찾아뵙죠. 제가 금손으로 일단 모셔다 드렸어요. 왜냐면 언니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금손으로만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네, 언니가 거기 있으니까요라고 말한 여성의 목소리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처제죠. 예. 예. 아, 처제 음성이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언니는 바로 양유정 씨의 부인을 의미하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계속 문제가 있는 조사와 수색 작업을 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극적으로 보여준 얘기를 또 이 처제가 하게 됩니다. 그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 반이나 2시 정도 된 것 같대요. 검찰에서 왔더래요. 둘이 다 꺼진 상태에서 타키 내다보고 있는데, 막 와서 막 떠들면서 막, 이제 잡았다고 막, 여기 있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잖아요. 깨 부수고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그러더니 안 된다고. 막 뭐라고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니 차에 딱 타고 3명인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싹 나가버리더래요. 계신 거, 있는 거 딱 거의 잡다시피 해놔놓고, 그도 결국은, 그냥 갔잖아요. 말은 그래요. 1명 정도는 남겨놓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이 싹 다 가더라는 거예요. 양혜정 씨와 지인의 이제 증언을 들어봤는데요. 네. 양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원래 그 네. 양혜정 씨가 유병헌 씨의 마지막 행적을 알고 네.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죠. 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신모 씨, 그냥 영어로 얘기하던 그 네. 비서이죠. 그분의 그 증언과 마찬가지로 네. 양혜정 씨는 마지막에 유병헌 씨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하. 네, 그 양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그 네. 경찰이 급습하던 그날 그 인근의 연수원에서 네. 잠을 자고 있었고 네. 경찰이 급습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네. 바로 그 길로 EF 소나타 차량을 타고 전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처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나중에 이제 검찰이 5월 25일 급습했다 실패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건성건성 수색했는지를 양효정 씨가 아내 내부에서 잘 파악하고 있다가 자기 아내와 뭐 처제가 됐던 그 주변 사람한테 한 얘기를 한 들은 거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충 흔들어보고 그냥 가더라. 양유정 씨는 네. 바로 야망연수원에서 검찰 수사관들 3명이 들이닥쳤을 때, 네. 야, 이제는 나는 완전 잡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첫 번째는 네. 그 회색, 은색 소나타. 네. 이게 사실 수배 차량으로 됐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문을 부수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온 거.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도왔다. 첫 번째로.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인기척이 없으니까 그냥 가면서도 네. 단 한 사람의 검찰 수사관도 남겨놓지 않은 거. 아,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저 처제가 네.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검찰 그 직원이 나가면은 우리가 양유정 씨를 놓친 거는 절대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잠깐만, 다시 한 번요. 양혜정 씨의 처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자, 너 이제 조사를 마쳤으니 돌아가시오. 그런데 우리가 검찰이 양혜정 씨 놓쳤다는 거 밖에 나가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입단속까지 예, 했다는 거죠. 입단속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자한테.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면 안 되죠. 네. 이거는 자기 자신이 수사를 실패한 거를 네. 공개를 한 달 가까이 뒤늦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결국은 피의자한테 그런 부탁까지 하게 된 거죠. 네. 피의자라고는 하면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이죠. 예. 참고인에게 예. 조사 대상자에게 그렇게 부탁까지 하면서 검찰 스스로 얼마큼 수사 상황을 놓쳤는지 그리고 공조도 못했었는데 그 값을 다 치르고 있습니다. 검찰 간부들 줄줄이 사퇴하고 있는 상황이죠.